처음에는 100이었지만 지금 기말에 평가해봐서 평가 손실이 50이 있다는 말은 50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잔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T를 딱 그리면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현재 50만 원 돼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평가 손실이 있으니까 100만 원 했지만 평가 손실 재고자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잡았다 이 말이죠. 여기 자산으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만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차감이죠.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50만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쭉 해보면 그죠? 지금 차변에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항상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취득원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평가액이 있으면 요거랑 두 개 상계하면 취득원가가 되는 거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잔액이. 딱 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7월 1일 날 여기까지 했고 7월 1일 날 50%를 70만 원에 처분했다 이 말이잖아. 근데 공정가치는 55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말에 평가에 대한 걸 하라니까 요걸 하라는 거죠. 요 정보를 주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했을 때 50%를 처분했다는 말은 여기 처분을 볼게요. 그럼 처분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요? 처분은 요거는 25만 원이 되고 얘도 있죠. 25만 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요건 취득원가는 50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25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거 실현됐으니까 그죠? 자, 요 상태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얼마가 된 거야? 55가 됐다. 그럼 평가를 지금 현재 여기 얼마 올랐냐면 이게 55가 됐다 이 말이잖아. 55가 요만큼 평가해서 올라가니까 얼마가 올라간 거야? 30만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 회계 처리 해보면 매도 가능 증권 178번 하고 30만 원 올렸어요. 그럼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잖아요. 그죠? 평가이익이 30인데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본의 특성이. 이 자본을 증가시켰다면 마이너스 자본이 있으면 그것도 우선 상계하죠. 여기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여기 2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우선 뭐야? 30 이렇게 하지 말고 얘부터 우선 뭡니까? 평가 손실 상계하고 여기 있던 거, 요 남아있는 거 25 이번 하고 요거는 추가 5만 이렇게 잡으라 옛날이잖아요. 꽤 어려운 부분이에요. 중간에 작년도에 했던 잔액에서 우리가 지금 처분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요게 남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평가해 가지고 요게 상계까지 하는 모형이잖아요. 이 부분이 어려웠다. 요런 거. 요것도 실수하고 요것도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합격률이 막 멀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제가 178번에 했잖아요. 첫 번째 것도 덤벙대가 첫 번째 거 지금 다 빵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고 요것도 실수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채를 모르면 이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채를 잘 못한다고 세무일급 하시면 이건 못 틀렸을 거고 이건 더 못했을 거고 얘는 또 어리버리 하다가 또 실수에 틀리고 그러면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합격률이 확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 분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일반 전부에 가셔서 10월 31일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올리면 되겠죠, 그죠? 올려가지고 여기 17 354 209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단기 차익금으로 이제 대체한다 이거죠. 이때 이제 국민은행에 달아놔요. 이렇게 다는데 그럼 보통 예금에도 달면 안 됩니까? 달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건 안 돼. 다 달아야 된다는 거. 근데 단기 차익금에 거래처가 없으면 빵점이다.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각에 관한 얘기고 이자 비용. 우리 기본적으로 할인 발행에 상각 모형을 이해했다면 별로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예금에 100만 원 써줬고 나머지가 뭐
현재 할인 발행 자금이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 회계 처리 밑에 하단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여기 그죠? 이제 지금 사변에 여기 매도 가능증권 일부러 할게요. 제 같으면 바로 치는데 두 번째 거 30만 원. 매도 가능증권 예전에 평가 이익 잡을 때 잡기 전에 평가 손실 잔액이 있으니까 25를 먼저 상계하고 그다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이렇게 해서 25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네 번째는 일반 점에서 할 거 없어요. 정상 간무니까 회계 처리 안 하고 계산자료 입력 가서 여기에 있잖아요. 제품에 여기 기말 제품에 4,800 그죠? 요것만 하고 좀 더 추가 요까지를 행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해설을 들으니까 쉬운데요. 그냥 내가 내 혼자 그 시험장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최고 힘든 마라톤 달리기 할 때 최고 힘든 메타가 얼마냐? 100m도 아니고 200도 안 해요. 뭐 1600도 안 해요. 400m가 가장 어렵다고 해요. 400m. 400m가 사람들이 최고 한계를 그죠? 그러면 넘기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죠. 사람이 느끼는 가장 있죠. 고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높은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m예요, 10m.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면 이렇게 막타오라고 이렇게 떨어져 하강 훈련할 때 그게 10m예요. 가장 두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400m 뛰고 난 후에 사람들은 쓰러지거든요. 왜 전력을 뛰었으니까. 근데 그걸 참으면 어떻게 돼요? 참으면 체력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들 요새 보면 중학생 애 중에 되게 잘 뛰는 애들 있는데 그 계룡 여신인가? 그죠. 걔는 뭐 좀 클래스가 다르던데 혼자 막 쭉쭉쭉 나가던. 그죠. 막 추월해. 막. 근데 400m 뛰고 다른 애는 다 실신에 있는데 얘는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있냐 하니까 그때 참으면 굉장히 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논점을 계속 어렵지만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면 그런 것들이 체득이 되면 내 수준이 클래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물급이 그래요. 자꾸 쉬운 것만 이해해가지고 하면 기분은 좋은데 떨어지잖아요. 기분만 좋은 거 아니에요? 붙으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어려운 논점을 피하지 말고 자꾸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범위 있잖아요. 범위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어려운 회차 시험 있잖아요. 그 범위 정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요거는 뭐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대손세 공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2018년도 이익 확정 때 여기 공제 대상이 되는 것만 체크해서 입력하는 거잖아요. 뭐 입력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보니까 상고처리고 여기 보니까 요거는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요건 되네요. 그죠? 그때 이익 대손 확정을 하니까 그럼 여기 요거는 20만 원이 딱 그죠? 대손세 공제 된다는 거고 얘는 부도 발생했으면 1월 6일이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이 2기가 되죠. 7월 6일이 될 거니까 그죠? 여기 6개월이잖아요. 플러스 6개월 하면 6개월 7월 6일 시점이니까 2기잖아요. 2기. 이것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되고 여기 30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근데 부도가 7월 20일 날 발생했으면 올해는 안 되죠. 6개월이 지난 시점은 2019년도 1기가 되니까 올해 시점 안 될 거고 이거는 안 됩니다. 날리고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채무자가 행방불명으로 해소가 불가능하고 행불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해요. 행불. 10월 3일 때 실종 뭐 이런 게 되니까 여기 60 이것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세 건에 그러면 전부 다 이거 얼마를 받아먹냐면 50만 원, 이거는 110만 원 받아먹네요. 이건 110만 원 있죠.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다 합하면.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기에 대손 처리했던 우리 둘이에 대한 매출채권 110만 원 회수됐다 이거죠. 회수화했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럼 10만 원이 뭐예요? 이만큼 빼니까 결국은 이 금액은
100만 원이 뭡니까? 대손수익 공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이거 공제가 되는 것만 하면 그 나머지는 오드 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입력해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뭐 해볼 건데요. 그래, 뭐 오더라도 뭐 일단 입력하는 모습이 보여드리니까 회수하면 마이너스를 집에 넣는다 해서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기 확정 신고니까요. 여기 부가치세, 대손세, 이익이 확정 10월에서 12월. 대손 확정 처음부터 보면 2018년도 12월. 대손 금액은 220. 거래처는 3,900. 대손세는 소멸시 완성 6번 되겠습니다. 하나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대손 확정일은 7월 7일, 7월 6개월 이상이 지나니까, 가면서 1월 6일이니까 6개월 이상이 지나니까 7월 6일이 되고 그러니까 7월 7일로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뭐 점수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대손 확정일이 그렇지면 밑에 회수한 거는 회수한 날 적으면 됩니까? 여기에? 안 되잖아요. 근데 회수한 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니까 6개월이 딱 되는 시점이 7월 1월 그러니까 1월 6일이 되죠. 7월 6일이 되는데 경과된 시점이 하루 지나야 되니까 7월 7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330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한국부도, 얘는 부도 발생 5번 되나요? 이렇게 하고, 그럼 세 번째는 패스하시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2018년도 10월 3일 해당 금액 660만. 얘는 민국산업. 이건 사망 실종하면 됩니다. 행방불명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악거네요. 2018년도 11월 13일. 여기는 회수했으니까 110만. 마이너스, 그죠? 여기 우리 둘이. 요거는 대손출했던 매출세권 회수했다. 뭐야, 이거. 대손채권 회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먹는다, 그죠? 이렇게. 근데 원래 대손사유는 원대손사유를 적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이 날짜. 그런데 이렇게 서식을 내면 세무당국은 알아먹어요. 이거를 이 날짜를 치더라도 어차피 이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말고 소명 자료를 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대손 납부해서 여기에 대한 부도 났으면 부도 난 근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걸 학계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100만 원 있죠. 공제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할만했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건 바로 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논점을 사귀어보죠.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우리 회사는 지금 아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상가는 과세사업이고요. VAT를 받는 거고, 면세사업자는요. 우리 회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밖에 없어요. 그죠? 주택 팔고 이제 면세 두 개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책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 확정 때. 매입. 그럼 우리는 이익이니까 최고 먼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최고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매입자 안봉계산 하려면 면세 비율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이익이 예정신고 기간의 면세 비율하고 합계 있잖아요. 확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합계 있잖아, 합계. 이게 확정 비율,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5억이고, 얘는 8억이고, 얘는 13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비율 있어요. 요거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면세 비율이. 40%인가요? 아, 60%구나. 60%가 될 것이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딱 안 떨어지네요. 13분의 뭐예요?
10분의 8억이 되죠, 그죠? 그럼 요 금액은 아마 60 몇 점 얼마가 될 거야 아마. 뭐 8나누기 61.538 뭐 538 점점점점 뭐 하여튼 프로가 될 거야. 하여튼 딱 안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렇게 요 두 개는 딱 감출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알면 반은 풀었다 하고 가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스토리를 한번 보죠. 그러면 얘는 10월 25일 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요? 10월 25일 날 예정 때. 요때 지금 공통 매입세가 요 밑에 볼게요. 예정 때 보니까 상가 분양 이렇게 돼 있고 공통 매입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얘는 어차피 받았다 하더라도 다 뭡니까? 불공. 얘는 다 공제. 기속에 따라 받은 거니까 문제는 우리의 논점은요. 공통 매입세이잖아요. 여기 중요하잖아요, 여기. 그죠? 이거는 기속에 따라 불공이고 얘는 다 공제되니까 문제가 없고 같이 하려고 한 거 있잖아요. 분양 가구 선저는 두 개 다 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합하면 이거는 1,1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정 시무 때는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를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면세비율 얼마죠? 60%잖아요. 그럼 60%면 이걸 300만 원이 부인됐다 이 말이잖아요. 불공이 됐다 이 말이죠. 얘를 밑에서 뭡니까?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정 부가세 신고 때 공통매입세 불공제는 300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300이 나온 이유를 알겠죠? 즉 이 말은 얘를 만약에 언급 안 하면 두 개 다를 알아야 되고 맞잖아요, 그죠? 언급을 안 하고 있으면 요걸 언급 안 하면 뭐야? 내가 300이 이렇게 해서 부인됐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언급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 정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언급 안 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FM대로 두 개를 알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확인을 하고 그다음 우리의 지금 논점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은 또 1월 25일 날 요때 지금 그죠?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우리 2기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은 1,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면세 비율은 요거 있잖아요. 13분의 8. 한 금액이 결국은 우리 2기 합계에서 부인해야 될 금액이 되는데 이미 예정 때 얼마를 부인했습니다. 300을 추가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부인하면 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금액을 좀 컨닝 해볼까? 컨닝 하면은, 이거 복잡하네, 3769230? 하여튼, 이거는 그게 맞게 두면 되죠. 요거 한 줄 있잖아요. 이 한 줄만 입력하면 얼마 준다는 거예요? 5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걸 요것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분석만 할 수 있다면 되게 그죠? 심플하고 시간이 안 걸리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5점을 맞추면 되게 그죠?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자, 그러면 요거를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확정, 2기 확정이니까요. 여기 해보겠습니다. 공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가서 요거 하되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가 10월에서 12월이잖아요, 그죠? 12월인데 요거를 해줘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누락하기 쉬운 부분이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를 구하란 말은 요 부분을 아냐 이거잖아요. 요거는 세금 계산서 다 받은 거잖아요, 요거 지금. 다 받은 거잖아요. 여기 얼마예요? 그죠? 1억 8천이잖아요. 얘는 면세 사용했으니까 다 부인된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예정 때 받아먹은 거잖아요. 그 확정 신고할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부인해야 될 금액은. 1억만큼은 면세 관련 매입세니까 불공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는 다 매입세 공제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상관이 없고, 어느 칸에다가 요 앞에 칸에 여기 면세사업 관련된 요 기간 중에 있죠. 나타난 거, 세금계 받은 건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뭐를 고려했어야 되냐 하면, 결국은 여기 보면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매수가 몇 매예요, 지금? 5매 요거. 요때 있잖아요? 5매에 1억 원에 대해서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 요 부분까지
알 수 있냐 이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안 했으면 1점 감점이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추가적으로 뭐야? 융합적인 문제인데 여기 가서 여기 면세점 있죠? 10월에서 12월에 5개 1억 원. 1,000만 원 그죠? 요만큼을 부인한다 이 말이잖아요. 요걸 반영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매입자가 정산을 하죠. 예정 때는 그죠? 공급가격별로 했고 안녕하시고 총 공통매입자가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면세점 확정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쭉 나오면 요거는 총 공급가격은 13억 중에 8억의 비율이니까 1억 3천 13억 중에 8억의 비율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 금액이 될 것이고 이미 있죠. 예정 신고 때 300을 부인 3769239 이렇게 맞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할 수 있는데 요 부분 요거 했으면 한 4점을 줬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앞에 요것도 뭐야? 고려해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냐 이거 좀 굉장히 그죠? 좀 감점도 유발하고 좀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요까지 고려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 이렇게 조금 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요거는 우리 배웠던 대로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점 정도는 만약에 못했다 하더라도 4점 맞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난하게 돼요. 자, 9점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천 가볼게요. 원천은 여기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여기 또 조금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